첫 번째 키워드 DJ 사저 재매입 모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이거 카페 사업자한테 팔렸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게 카페가 그럼 사저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입니다. 김대중 재단에서 사저를 다시 사기로 했다. 이 김대중 재단 사무총장 백이선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를 산 박모 씨가 그 사업자가 되팔 용의가 있다고 해서 DJ 사저 매입자 박 씨랑 26일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매매 협약서를 쓰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홍걸 전 의원이 팔았던 사저를 다시 재단 차원에서 사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김진욱 대변인님 그럼 재단에서 다시 사면 재단 소유로 남는 겁니까? 모금을 한다는데? 일단은 뭐 아직 지금 이제 정확하게 네. 내용들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매각의 주체가 이제 매매의 주체가 재단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재단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 네. 이제 아마 근데 그러나 최대 그 궁극적으로는 전에부터 이 동교동 DJ 사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이런 그 의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이 공공이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동안에 이 재단 쪽 관계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매입을 재단이 재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그 사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재단 쪽에서 이게 모금을 통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다시 사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거예요라는 이 계약을 오늘 맺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걸 전 의원이 왜 내가 팔 수밖에 없었는지를 일전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같이 보고 올까요? 여기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시고 나서 평소에 책도 읽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던 사무 공간이죠. 서재. 많은 유품들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전시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만 해도 17억 이상 나왔고 예. 그걸 한 몫에 낼 수 없으니까 5년 나눠서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근저당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좀 어렵게 된 거죠.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저나 새로 매입하신 분, 예. 당사자 둘 중에 하나는 접촉을 해야 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김홍걸 전 의원 지난 8월이었었죠. 8월에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금액도 17억이 넘게 상당히 큰데 전혀 지금 뭐 어디서 접촉이 온 적도 없고 나는 이 돈이 없으니까 낼 수가 없고 근저당까지 잡혔었다.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홍걸 의원 지금 현재 법적으로 팔았어요.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재단에서 모금을 해서 사준다는 건 이창근 위원님. 김 전 의원 상속세를 내주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아니다. 매매 대금은 어쨌든 김홍걸 네. 전 의원이 받을 것이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매입자 측면에서는 이제 근저당을 푸는 것도 매입자가 푸는 게 아니라 매도자가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재단이 일하는 거는 사실 공익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단이 모금 운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모금이라는 것도 재단의 출연 형태로 내면은 재단의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재단의 출연금 형태로 모집을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재단이 김홍걸 전 의원의 상속세를 대납했다 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의 재산상의 한계 때문에 팔았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다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풍미했던 과거 전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관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여야가 이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서 네.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건 보여주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좀 대승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관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논쟁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한 결정을 해서 네. 정부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창근 의원님이 뭐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고 하는데 옆에서 김기영 대변인께서 이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 짧게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100억에 팔지 않았습니까? 네. 상속세하고 부채를 합했을 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억에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본인의 어떤 수증의 돈이 나왔는데 네. 저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던 표현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아닙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아들로서 DJ의 어떤 정신, 뭐 인권, 민주주의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팔았다. 이건 현실적 감각, 현실 감각만, 상인적 현실 감각만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이분이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면 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 전 의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왜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탈당을 한 거죠. 네. 제명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이 4주택이 있었는데 3주택으로 축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본인이 반포동에 있는 게 55억이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상가가 한 12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논란이 있어 처남한테 12억 정도인가 그 정도를 증여를 했습니다. 그게 한 22억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도 하나 축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사실상 100억에 팔고 이거에 네. 대해서 사람들이 재단이 산다고 한다면 결국 이분이 가졌던 그 100억 중에서 상속세하고 뭐 부채를 하고 남은 그 돈에 대해서 국민들은 바라볼 겁니다.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정신이 깃든 장소를 사적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다. 이거는 봉이 김선달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여권의 좀 과도한 시각인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각자 또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뭐 문제 없는 절차가 진행되는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 소유였다가 지금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재단이 사들이려고 하는 지금 절차를 거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뭐 상속세를 내고 그 매매 대각에서 대금에서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내놔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재단이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생사나 모든 사회생활이 법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기 마련이죠. 네. 국민 눈높이라는 것도 있을 것인데 결국 국민의 민심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DJ의 동교동 사저라는 것이 그냥 재산적인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교동 사저가 매각됐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김홍걸 의원도 전 의원도 아마도 재단이 뭐 매각 대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저는 앞으로 일정 부분의 본인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또 정치권에서도 많은 또 공격이나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뭐 법적 의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도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은 해주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아하. 김홍걸 전 의원이 뭔가 모금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나 세금을 내고 남은 돈도 있으니까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같이 담아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저 매입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그때 직접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에 밝혔죠. 뭐라고 밝혔느냐.
중소기업도 구조조정할 땐 자구책을 내놓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기예금 6억 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6억 원 내놓겠다. 정말 내놨나 싶었는데 6억 1,000만 원 박지원 의원 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6억 1,000만 원 내놨는데 지금 말씀처럼 김홍걸 전 의원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도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저희 금액을 좀 따져보면 김홍걸 전 의원이 얼마에 이 사업자 박 씨한테 팔았느냐? 10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재단이 매입을 하기로 했어요.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될지 몰라요. 다만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0억 매매 대금을 포함해서 법적 부대 비용 등 박 씨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재매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모금 등의 방식으로 재매입 대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너무 냉정하게 계산기 두들기는 건 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김진욱 대변인님 100억에 팔았고요. 죄송합니다. 100억에 법적 부대 비용 포함하고요. 그래서 박 씨가 손해보지 않는 선, 이 선이 얼마냐. 금액을 모르는데 일단 매매 계약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매매 계약서를 직접 체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매매를 하겠다, 양도하겠다라는 협약서를 쓰는 것이고 아마 구체적인 계약 내용들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 지금 중간에 있는 박 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지금 매입을 하신 분, 이분도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뭐 이 지금 사저에 대한 어떤 이 재산상의 가치만 보고 매입을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기 그 김홍걸 의원이 저 그 지금 매입하신 그 박 씨에게 100억 원에 양도했다면 아마 거기에 부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등기 비용이라든지 이제 각종 세금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 정도. 그래서 아마 처음 최초의 매각 대금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박지원 그 의원께서 먼저 자구책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제 그 개인 재산을 사재를 사재를 이제 일단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번에 이 8월 초에 이 문제가 이제 알려졌을 때 네. 그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민주당이 DJ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모금 운동이 개시된다면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또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적 이 논란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재매입된다면 네. 나도 1호 모금 운동에 참여를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그 사저 재매입 논의가 활발하게 된다면 그만큼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 재단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그걸로 재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말씀은 박 씨도 뭐 좋은 의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남겨서 상업적으로 이득을 뭘 더 얻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등등 다 모금에 좀 동참할 거다라는 이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 정말 모두가 다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는 김홍걸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